우리 박지원이라는 분이 정말 분노한 것은 무슨 이호 여사 같다고? 그 이호 여사를 그렇게 욕할 거예요? 이호 여사가 무슨 법인카드 쓸 사람이에요? 아이, 이제 좀 전라도 말로 할 말은 좀 해야 쓰겠어. 우리 또 단일화 얘기합시다. 네, 단일화 얘기를 우리 할게요. 말이에요. 미안해, 내가 이끌어서 미안한데 아니요. 할 얘기 좀 하자. 네. 그 이준석 대표. 질문 좀 하면 안 될까요? 질문을. 안돼, 내가 얘기할게. 인요한 의원님 모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요즘에 의원님 호남 특별위원장 그렇죠. 맡으셔서 얼굴이 다른 네. 호남의 아들, 순천의 아들 네. 인요한입니다. 순천 촌놈. 네. 요즘에 그러면 보통 호남에 많이 내려가 계시나요? 예, 광주 5.18 전날 내려가서 네. 좀 발언을 좀 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 초에 그 여사님 모시고 우리 김문수 후보의 사모님, 네. 여사님 모시고 가서 네. 그 순천 여고를 졸업했어요. 네. 그래서 여고를 포함해서 순천의 시장도 좀 가고 지금 호남에 좀 바람을 좀 일으키고 싶은데 글쎄요, 이단 종교에 빠진 사람이 많아가지고요. 이단 종교에 빠진 일이 아니었어요. 그 좀 투표소에 들어가면 왠지 민주당을 자꾸 찍어요. 네, 네, 네. 그 지금 이걸 제가 그냥 속이 터져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지금 민주당이 아니에요. 변질된 당이에요. 네, 네. 1년을 내가 국회에서 봤는데 이게 수능털이에요. 그거 완전 독재예요. 네. 전두환을 하고 싸워서 김대중 대통령이 결국 나중에 대통령이 됐는데 이 사람들이 전두환을 닮아버렸어요. 자기 적을 닮아버린 거예요. 아, 적이 적을 닮았다. 결국 뭐가 달라요? 오히려 더하면 더하죠. 네. 1년 동안 국회에서 제가 안에서 보니까 탄핵 31번. 이게 말이나 돼요? 상식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뭐예요? 이제 국회를 장악하니까 또 대통령 성공적으로 끌어내렸죠. 이제는 또 뭘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판사들을 탄핵하고 그러면 이게 말이에요. 제가 역사를 좋아하는데 30년도에 그 독일하고 이탈리아하고 똑같아요 지금. 독일하고 이탈리아. 예. 무솔리니하고 히틀러가 네, 네. 결국은 그 장악하면서 그 의회를 장악하고 사법부 장악하고 뭐 다 장악한 그런 이게 큰일 났어요. 정치는 되돌킬 수 있습니다. 네. 경제는 불가능해요. 네. 한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7대 강국인데 이거를 그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희생한 사람 민주당 여러분, 민주당에 있는 다른 국회의원 여러분 왜 입을 닫고 계세요? 잘못된 거는 잘못된 거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행동한 양심이 어디 갔어요? 김대중이 어디 갔어요? 어디다 내버렸어요? 김대중을 언제 그냥 길가에 내버린 거예요? 난 김대중 존경합니다. 지금도 존경해요. 네, 네, 네. 그리고 우리 우파 지지하는 우파들도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조금 전에 좋은 말씀하셨어요. 무슨 이준석은 어떻고 한동훈은 어떻고 이게 다 필요 없는 얘기예요. 다 끌어모아야 돼요. 네, 네, 네. 그냥 전라도 말로 여러 가지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통합을 해야 돼요. 네, 네. 혁신위원장 하면서 첫째 네, 맞아요. 통합, 응? 혁신위원장 우리가 희생 뭐 이런 구호를 제가 외쳤는데 이 우파도 우파가 뭡니까? 시장 경제의 자유민주주의, 근본 민주주의를 지키는 대한민국의 이 프로그램을 보신 분들 좀 서로 비방 그만하세요. 오늘부터 그만하세요. 지금 열흘 남았어요. 짧지만 긴 열흘이에요. 우리가 이거 돌릴 수 있어요. 해낼 수 있어요. 제발 좀 같이 합시다. 부탁합니다. 지난번에 의원님, 지난번에 저희 프로그램에 이낙연 전 총리가 나오셨어요. 아, 예, 예. 네, 나오셔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호남에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었는데 호남에도 내려가 보면 찍을 이재명 후보를 차마 찍을 수 없어서 투표를 하고 싶지 않다는 여론들이 상당하다. 네.
상당하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하는 행태를 보면 차마 국민의힘도 찍을 수가 없어서 투표를 하고 싶지 않다라는 의견도 상당하다. 우리 정치가 잘못된 거는 저쪽이 잘못한 걸 봐서 이쪽을 찍고 이쪽이 잘못한 거 가지고 저쪽을 찍고 우리요 시인할 거 시인해야 돼요. 지금 이 말하면 또 제가 비방을 받겠지만 우리 당은 할 수 있는 실수를 다 했어요. 네, 네. 남아있는 실수가 없어요. 더 못해. 하도 바보 같은 짓을 많이 해가지고 너 누구 이름을 거명하지는 않겠어요. 그러나 네, 네, 네. 인정을 하는데 국민한테 호소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실수를 했더라도 다양성 있고 호남의 출신 인요한이가 책상 위에 아직도 김대중 대통령하고 이호 여사하고 사진 찍은 걸 놓고 있는데 이런 사람이 지금 국민의힘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할아버지가 국가 유공자고 그 항일 투쟁했고 아버지가 인천 들어왔고 외삼촌이 장진호에서 싸웠고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뭐 얼굴 색깔이 다르더라도 미국과의 우방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뭐 일제 시대 때를 거쳐서 뭐 일제 강점기에 이 희생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이걸 그냥 지금 다 잊어버리고 우리가 미워서 국민의힘이 미워서 저쪽을 찍겠다? 유권자 여러분 투표로 들어갈 때 우리 실수 많이 했어요. 우리 잘못 엄청나요. 그러나 저것은 아니에요. 절대로. 절대 아니야. 제발 좀 이성을 찾고 그리고 기회를 한 번 더 어렵지만 과거 뭐 대통령 사모님에 대한 비호감 잘 알아요. 너무나 잘 알아요. 네, 네, 네. 뭐 여러 가지 그런 점. 그다음에 우리 당에서 결정한 지도부가 잘못된 거 그것도 인정해요. 또 안에 싸움도 많이. 근데요. 다양성 있고 싸움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건강한 거예요. 저 같은 사람도 있고 북쪽에서 온 사람, 민주당의 북쪽에서 온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없죠. 없어요. 없죠. 광주 항쟁에 참여한 사람 나 혼자예요. 국회의원 300명 중에. 도청에서 통역을 했어요. 호남이 발전을 안 했어요. 뭐 노무현 정권, 뭐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문재인 정권에 하나도 호남을 발전 안 시켜줬어요. 이제 우리가 김문수 대표 보고 제가 농담을 했어요. 그저께 사모님이 순천 부이니까 이 처갓집에 좀 신경을 좀 써라. 우리 호남에 이제 앞으로 못 받아간 거 좀 다 받아가게 해주고 발전도 시키고 인구도 너무 형편없이 줄었고 호남을 잘 살게 하는데 좀 확실한 정책을 좀 내다오.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건 우리 행동보다 지금까지 해온 것보다 뭐 이재명 후보가 무슨 뭐 어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형수한테 한 말 있잖아요. 네, 네. 훨씬 심각해요. 대장동 있잖아요. 북한에 송금한 거 그거요. 미국에서는 여적죄로 걸려요. 네, 네. 미국 법을 적용하면 네. 그 제재 미국 제재를 위반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 부지사가 네. 그러면 본인이 몰랐다고요? 제일 최고 제가 충격받은 거는 옛날에 윤석열 대통령 후보 때 토론을 하는데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 보고 그때 후보 보고 당신이 대장동의 몸통이야 이러더라고요. 거기서 내가 소름이 끼쳤어요. 네. 야 무슬레이니가 참 잘 가르쳤구나. 거짓말 하려면 아주 큰 거짓말해라. 네. 괜찮은 거짓말 갖고는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윤석열 후보가 어떻게 대장동의 몸통이에요? 그 설명 좀 해봐요. 난 커피 사줬다고요. 커피요? 우리 아들이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아빠 그 돈 없으면 은행에 가서 좀 갖다 쓰면 돼. 뭐 신경 써. 요번 뭐 호텔 발언도요. 전두환이가 훨씬 똑똑해요. 전두환 내 경제에 대해서 뭐하노? 네가 잘해봐라 해가지고 전문가를 앉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르는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한데 모르는 것을 모른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나폴리언이 뭐라 그러냐면 무식하고 용기 있는 장군이 사고를 제일 많이 낸다. 제일 많이 치죠. 네. 그 모르면서 뭐를 아는 척하는 거는 경제에 대해서 뭐를 알아? 25만 원씩 다 나눠 가져요? 25만 원 도움 됩니까?
도움돼요? 물론 어려운 사람한테는 거기에 맞게 좀 지원도 하고 도와줘야 돼요. 네. 제가 북쪽에 인도적인 지원을 몇백억 도와줬어요. 그 돈을 갖다 준 게 아니라 약, 엑스레이, 실질적으로 결핵을 퇴치하는데 노력을 했어요. 필요한 거는 우리가 해야 돼요. 박근혜 대통령도 그때 북쪽 인도적인 지원 끊으려고 그래서 제가 정말 인도적인 지원을 해야 됩니다. 설득을 했어요. 우리가 저는 이렇게 자칭 그래요. 세련된 보수입니다. 네. 예, 우리 당에 세련된 사람 많고 우리 또 다 다투기도 해요. 뭐 네 말이 맞냐 내 말이 맞냐 이거 건강 저쪽은요 아무 얘기가 없어. 뭐 경주에 가 있는데 갑자기 민주당 의원들이 전화기를 이렇게 보더라고. 근데 내가 물어봤어요. 아버지가 지금 소환했냐? 아버지가 지금 뭐라고 그러냐? 뭐 이렇게 대답을 안 해 아무도. 이재명 아버지요? 이거 봐요. 저는요 이 결과에 관계없이 저는 꼿꼿하게 계속 최근에 그 생각을 했어요. 좀 막 우울증도 빠지고 그랬는데 우리 당이 헤매는 거 보고. 네. 그런데 이제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그릇된 것은 그릇된 거예요. 온돌방 아랫목에서 지식과 지혜와 도덕을 배웠어요. 근데 이 도덕이 없어진 민주당 의원들 중에 양심 있는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민주당은 민주당이 아니에요. 그거 그냥 독재당이에요. 제가 1년 동안 지켜보니까 이거 정말 저렇게까지 뭐냐면 이게 이제 10년, 20년 우리 역사에 이게 다 나올 거예요. 어떻게 그 창피를 어떻게 견디려고 그래요? 지난번에 대선 지고 난 다음에 당을 장악하기 위한 그 수순을 그대로 계획적으로 참고 계획을 차근차근 잘 밟아온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가요. 잘했고요. 어느 정도 세뇌가 돼 있냐면 당 지도부에 있는 한 사람한테 내가 미국 우리 상대가 민주당이 아니에요. 우리가 싸워야 될 사람은 트럼프예요. 남북 관계 뭐 핵도 어떤 형태로든지 갖다 놔야 돼요 이제. 근데 이 민주당 안에 우리가 민주당하고 지금 착각하고 있어요. 그분들은 뭐 권력을 위해서 모든 걸 하는데 이 사람들요 뭔가 국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부 권력이 중요한 거예요. 네, 네, 네. 그래서 내가 물어봐요 그 사람들한테 지금 전 세계가 보고 있다. 이건 뭐 하는 짓이냐 탄핵. 총리 탄핵시키지 마라. 내가 연락을 해서 저쪽 지도부 민주당 지도부에 총리 제발 탄핵하지 마라. 미국을 상대해야 되니까 좀 제발 건들지 마라. 저보고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내라는 음모자래요. 제가요 우리 아버지 인천 들어왔고 우리 할아버지 국가유공자고 저는 광주에서 통역했고 그게 내란 음모자예요. 그래 이게 말도요. 아 정말 이 사람들이 어떻게 10년 20년 지나서 이 암흑 시대를 만들고 있는데 현 지도부의 최고위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거를 어떻게 견뎌낼 건지 얼마나 그다음에 경제는 정치는 깜짝 쇼로 돌리면 돼요. 경제는요. 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이제 베네수엘라 꼴나요, 우리. 샤베즈 2가 지금 등장했어요. 샤베즈가 어떻게 베네수엘라에 몇 명이 떠났는 줄 아세요? 300만 명이 떠났어요. 망했어요. 베네수엘라가 중미 남미에서 가장 석유가 많은 나라예요. 돈이 제일 부자예요. 그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대한민국이 이 어렵게 이 수백만 명의 희생자에 의해서 나는 우리 어머니들도 다 국가 유공자로 생각해요. 이 나라를 만드는데 모두 다 기여를 했는데 그거 다 포기하고 유권자 여러분 제발 들어갈 때 이성을 찾고 뭐를 지금까지 지낸 거 잘못된 거 우리 많아요. 그러나 어떻게 하겠다 하는 거 그리고 독재라는 것은 안 된다. 삼권 분리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 이런 것은 좀 제발 좀 오늘 내가 흥분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너무 과한지 몰라도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누구부터 집토끼부터 우리 저 보스부터 정신 차려야 돼요. 정부가 할 일이 뭡니까? 정부는 반칙을 잡는 거예요. 기업이 반칙하는 거. 그다음에 기업이 신나게 일해서 일자리 만들고 돈 벌게 해주는 거예요. 정부가 일자리 만드는 거 아니에요. 포퓰리즘 망해요. 우리 기업을 앞세우고 자꾸 경쟁력 있게 키우고 그리고 뭐 새만금 같은 데 땅도 좀 공짜로 주고 말이에요. 외국 기업도 들어오게 하고요. 막 이게 전 세계하고 대한민국 사람 대단해요. 미국 가면 대한민국 사람이요. 이민 가면 1년이면 새 차를 사요. 80% 이상이. 5년이면 집을 마련해요. 세상 무서울 거 없어. 그냥 저대로 풀어놓으면. 그러나 온갖 규제와 온갖 이런 반칙으로 불법으로 뭐 탄핵으로 뭐 이걸로 하면은 우리가 경쟁력을 잃어요. 그러면 7대 강국에서 뭐 15대로 떨어지고 그다음에 30대로 떨어지고 그다음에 뭐 남미에 이게 굉장히 죄송합니다만은 그냥 바나나 공화국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이 없어. 법이 없어. 지금 법이 법이 상식을 한번 생각해 봐요. 법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바꿔버려 법을. 뭐 유죄를 무죄를 만들어 버려. 그다음에 또 무슨 뭐 판사가 마음에 안 들면 탄핵해. 난 국회에 가서 옆에 국회의원 보고 아니 우리도 탄핵하라고 그래. 우리도 탄핵하고 나도 탄핵하고 전라도 내려가면 순천들 보고 너 탄핵해라 탄핵. 너도 탄핵한다. 너 앞으로 국회의원들 제면시킬 겁니다. 이게요. 정도를요. 그냥 조금 지나간 게 아니라 근데 우리가 잘못한 거 있지만 좀 냉정하게 국가를 지킬 사람이 누구고 그리고 전라도 친구들이 미국 미원 사람 많아요. 광주항쟁 이후로 나도 반미였어요. 사실 내 자신도 얼굴이 이렇게 생겼는데 그러나 손에 가슴을 얹고 내 친구들한테 물어봐요.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중에 누가 덜 나쁜 짓을 했냐. 덜 나쁜 짓 한 놈이 누구냐. 그래도 이만큼 살게 된 게 미국 보호하에서 그러면 말을 못해. 민주당도요 1대1로 데리고 나가서 만나잖아요. 꽥소리 못해요. 저한테 아무 말 못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 박지원이라는 분이 정말 분노한 것은 무슨 이효 여사 같다고? 그 이효 여사를 그렇게 욕할 거예요? 이효 여사가 무슨 저 법인카드 쓸 사람이에요? 아이고. 이제 좀 전라도 말로 할 말은 좀 해야 쓰겠어. 이호 여사가 법인카드 쓸 것 같아요? 아니 김혜경 씨가 이호 나 이름은 잘 안 써요. 그 김모 여사가 이호 여사 같다고 얘기를. 네. 요즘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네. 그 양반도 조금 연세가 많아서 그런지 조금 굉장히 머리 원래 좋았던 분이고. 우리 또 단일화 얘기합시다. 네, 단일화 얘기를 할게요. 우리 말이에요. 미안해, 내가 이끌어서 좀 미안한데. 아니요, 좀 할 얘기 좀 하자고. 네. 이준석 대표. 질문 좀 하면 안 될까요? 질문을. 안 돼. 내가 얘기할게. 말씀하십시오. 부산에 가서 내가 전화를 했어요. 2달 전에. 부산에 가서 못한 일 좀 성공합시다. 지난번에 부산 가셔가지고 그때 하셨잖아요. 혁신위원장 때. 혁신위원장 때. 예. 들어와라. 영어로. 그때 영어로. 제가 칭찬도 했잖아요. 나보다 영어 더 잘한다고. 그래서 이제 언제 전화하셨어요? 우리 대표가요. 네, 언제 전화하셨었는데요? 한 6주 전? 6주 한 달 반 정도. 예. 제발 좀 들어오라고. 예. 그냥 그만하라고. 한동훈 대표도 이제 그냥 뭐 지업에 뭐 어디죠? 저기 지역적으로 막 다닐 게 아니라 들어와야 되고 오늘의 가장 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한덕수 총리님 도와주세요. 부탁합니다. 진심으로 내가 한덕수 총리님하고 개인적으로 전화도 많이 했어요. 희망을 가지라고 늘 그 어려운 때 정말 제가 존경해요. 동아일보 제복상 심사를 같이 했어요. 몇 년 전에. 그래서 개인적으로 알게 되는데 너무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너무나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제일 호소하고 싶은 거는 그분이 이제 막판에 막바지에 좀 들어와서 우리 선거에 좀 도와줘야 돼요. 그분이 와서 김문수 후보를 상처 많고 안 좋은 거 많지만 좀 들어와서 그냥 다 삭히고 들어와서 우리 좀 도와줬으면은 참으로 고맙고, 또 이준석 대표도 머리 좋은 사람이에요. 한동훈 대표도 머리 좋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도 우리가 이제 좀 아이까지 그 뭐 나는 당 지도부도 아니고 권한은 없지만 뭐 외무부 장관이 됐든 총리가 됐든 당 대표는 물론이고 뭐 원한 거를 이제 비단길을 깔아줘야 돼요. 들어와라. 들어와서 일단 요거 이겨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나라를 새로 만들자. 새로 컴퓨터 같으면 부팅 새로 하자. 국가를. 이제 과거는 잊어버리고 일어난 일을 광주 가서들 다 사과하고 난리인데 저는 광주에서 별로 사과할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에 광주의 진실을 알렸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제가 앞을 보고 살자. 전라도가 못 받은 거를 이제 받자. 발전 좀 하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질문하셔도 돼요. 이제. 아니, 한덕수 전 총리하고 최근에 통화를 해보신 적은 있습니까? 한 달 전까지 통화를 자주 했는데 본인이 이제 여당 지도부하고 단일화 전에 네. 자기가 통화를 안 하겠다고 그래서 문자만 보냈는데 네. 소통이 잘 안 됐어요. 네. 어제 이정현 네. 이정현 우리 의원 통해서 저녁을 같이 먹었는데 네. 좀 이정현 의원과 전화. 이정 의원님하고 같이 저녁을 먹었는데 어제 내가 제발 좀 전달을 좀 해달라고 지금 간곡히 부탁한다고 좀 도와달라고 도움을 호소했어요. 그러니까 직접 소통하신 건 아니고요. 그거는 아닌데 전화하면 받아요 하고 물었어요. 제가 어제 그랬더니 아직도 조금 전화 받기는 그럴 거다. 그래서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충분히 전달했고 지금 이 공개적으로도 좀 도와주십사. 좀 도와달라. 제발 좀 도와달라. 이 나라를 생각하면은 그 민주당에 있는 양심 있는 의원들도 많아요. 좋은 사람 많아요. 그 사람들도 지금까지는 뭐 어떻게 살아왔는지 몰라도 이거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다면은 이게 큰 일입니다.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그 이준석 그 후보에게 계속 지금 단일화를 계속 지금 요청을 하면서 언제든지 계속 만나겠다. 그래서 계속 지금 러브콜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 본가가 고쳐 쓸 수 없는 집이라면 그 자리에 좋은 집을 더 튼튼하게 새로 짓겠다. 그러면서 어제도 만나러 갔었고 또 안철수 의원이 요즘에 적극적이에요. 어제 직접 만나러 가서 학식도 같이 먹으면서 또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준석 후보가 보면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뭐 선을 긋고 있는 상태인데 제가 보니까 요즘에 여론조사 나오는 걸 보면 조금 편차가 있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나오는 걸 보면 김문수 후보 지지율하고 이준석 후보 지지율을 합하면 이재명 후보를 살짝 넘는 수준으로 이제 여론조사가 나오는 정도가 됩니다. 물론 그게 합쳐지면 다 합쳐질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인유한 의원님이 이준석 후보를 직접 만나거나 하실 지금 계획은 있으세요?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어요. 계획은 특별히 지금 한 달 반 전에 제가 연락을 직접 통화했고요. 예. 근데 특별한 대답은 없죠. 예, 조금 제가 직접 전화하니까 조금 당황은 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공개적인 석상에서 이준석 대표를 부산에 가서 살짝 섭섭했지. 네, 섭섭했죠. 예. 그러나 그 일을 완수하자. 네. 낮은 자세로 제가 나이도 많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 일을 좀 우리가 이 시점에 이제 그 말에 건물 같으면 완공하자 이런 취재로 얘기했고 또 한동훈 대표도 제가 공개적으로 뭐 크게 비판한 적 없고 적을 될 수 있으면 만들지 않고 내부에서는 뭐 많은 이게 저요 뭐 윤 대통령하고 의료 개혁에 대해서도 많이 이견이 있고
근데 한 번도 언론에 나와서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사실 2,000명에 대해서 제가 불만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을 닫고 할 얘기, 문을 열고 할 얘기는 좀 잘 성숙하게 차별을 해야 되는데 저는 한국을 믿어요. 뭐를 믿냐면요. 그 굉장히 재미난 게 있어요. 대한민국은 25시에 해결해요. 아직 며칠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준석 후보한테 내가 간곡히 호소하지만 그분이 마지막 순간에 좀 막연하게 우리한테 오지 않을까. 그리고 한동훈 대표도 이제 그 김문수 후보하고 같이 좀 합쳐서 유세도 좀 하고 또 총리님도 가고 저는 순천에 가서 이제 호남에 한번 여사님하고 그 순천 여고를 나오셨고 그 굉장히 그 여사님이 또 굉장히 깨끗한 분이에요. 깨끗하죠. 예. 그래서 거기 가서 그 어떤 호소를 또 해보고 하는 데까지는 해봐야죠. 그렇죠? 네네네. 그 단일화인데 그 단일화의 시점이 좀 네. 있어요. 그런데 24일, 25일 뭐 일요일 날 전에 해야 된다면서요? 예, 단일화 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투표용지 인쇄가 있기 때문에 그 시점이 있어서 이번 주가 제일 좋죠. 이번 주가 제일 좋은데 그나마 제일 좋은데 그걸 넘겨서라도 일단은 하는 게 제일 좋고요. 제일 좋겠죠? 뭐 넘겨서 말하자면 뭐 4번인가요? 이준석 대표가? 네, 4번이죠. 4번이면 뭐 넘기더라도 뭐 4번은 찍지 마세요. 뭐 2번 찍으세요. 뭐 이렇게. 아니 코미디 같은 얘기지만 제 얘기는 네. 어떤 형태로든지 제가요. 네. 오늘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이준석이 무슨 유흥업소에 뭐 갔다 뭐 어쨌다 그런 연루된 거에 대해서 윤리위원회에 올라가서 손해를 많이 당했는데 제가 혁신위원장 때 그거 없애버렸어요. 말도 안 된다. 네. 그런 것 가지고 사실 개인 어떤 행동 가지고 달라드는 것은 민주당도 저를 공격을 엄청 많이 했는데 굉장히 본질을 놔두고 그런 거를 따지는 것은 별로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